네, 그럼 지난주 페드워치 변동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50bp 인상될 확률 4.25에서 5.00%일 확률은 현재 60%대 초반으로 전주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75bp 인상될 확률이죠. 4.5에서 4.75%일 확률은 30%대 후반으로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내년 3월 금리 전망치도 보겠습니다. 5.00에서 5.25%일 확률은 40%대 중반으로 전주 30% 선에서 크게 상승했고 4.75에서 5.00%일 확률은 30%대 초반으로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5.25에서 5.50%일 확률은 10%대 후반으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페드워치 변동 사항이 지금이 FMC가 끝난 지 사흘째인데 사흘 연속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방향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게 시장의 기대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만큼 FMC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FMC가 매파적이었는지 저는 이번에 조금 다른 시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핵심적인 연준의 FMC 성명서와 파월 의장의 발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서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목표 범위의 미래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정책의 누적된 긴축과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도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합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문제의 최종금리 발언이 나옵니다. 지난 9월 FMC 이후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를 고려할 때 최종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한 것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이 이번 기자회견 이후 크게 반응했던 것은 이 최종금리 발언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파월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받았던 발언이 있습니다. 과대 긴축이 과소 긴축보다는 더 낫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영어 원문을 자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가 만일 과대 긴축을 하면 우리는 경제를 부양할 강력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 부양책을 써서 과대 긴축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죠. 반면에 우리가 긴축을 충분히 하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는 국면에 마주하게 된다. 비용 중에서도 특히 고용 비용, 즉 임금이 훨씬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긴축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완화 정책을 너무 이르게 펴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단순히 과대 긴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대 긴축을 하더라도 바로 연준의 부양 정책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과소 긴축을 하게 되면 인플레 급등을 더욱더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로 돌아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파월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지난번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선 이렇게 과잉 긴축된 부분이 불가피했고 이것을 되돌리려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펼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우리는 말을 해왔다. 자, 다시 최종금리 얘기로 넘어와 보죠. 금리 전망치가 파월의 얘기처럼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설사 많이 높아지더라도 다시 낮추는 건 어렵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마켓워치의 진단을 보고 가겠습니다. 마켓워치는 지난 7월 기자회견 이후 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파월 의장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패배를 외칠 때까지 싸울 것임을 모두가 알기를 원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의 낙관론자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면 비둘기파적인 면모와 매파적인 면모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라는 점을 파월 의장이 알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이 미리 승리를 축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이 펀치볼을 치우는데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최종금리 발언은 시장이 또다시 앞서가며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재차 자극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목적에서 나온 발언은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준이 지난 7월 회의 이후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연준은 향후 금리 인상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인상 경로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니 회의 때마다 그때의 지표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최종금리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을 선제적 안내로 봐야 할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가 얼마나 빨리 오르고 있는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높아지는지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줬다. 이처럼 여정보다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때는 75bp씩 연속 인상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일단 금리가 높아진 후에는 추가 인상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영역에 발을 내디딜 때는 작은 걸음으로 걸어야 잘못을 줄일 확률이 커진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최종금리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최종금리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정략적이고 전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이르면 12월 금리 인상 폭을 줄이려는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은 이번 성명서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상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파생될 부작용, 즉 시장의 환호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재강화 등을 최대한 억제시킬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에 빠지면 그것만큼 더 큰 문제도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파월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파월은 성명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구두로 최저금리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성명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정말로 최종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파월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들뜰 수 있는 시장의 심리를 제어하기 위한 전술적 발언이었을까요? 즉 시장에 엄포를 놓기 위한 공포탄과도 같은 발언은 아니었을까요? 자, 이번 주 FMC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저는 조금은 소수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